학생들 지금 수업은 글로벌 항공 객실 업무론 아야타 케빈 크루 트레이닝 30 과정 3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은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페이지 78페이지를 보셔서 승무원의 책임과 협동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 구조에 대해서 나갈 거예요. 항공사의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승무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승무원과 승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승무원의 이륙 준비죠. 이륙 준비. 승객이 다 보딩하고 이륙 준비죠. 그 다음에 이륙을 하고 운항 중에 승무원의 듀티, 그 다음에 착륙하고 랜딩하고 그 다음에 터치다운까지 있죠. 터치다운하고 승객의 하기에 대해서 승무원의 하기 있어서의 승무원의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은 항공기 승무원, 그 다음에 승객을 총괄해요. 비상시 승객 안전을 확보하는 주요 의무가 있어요. 자, 모든 비행기는 최소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죠. 한 명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소형 항공기여도. 장거리 비행에서는 교대 근무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LA 간다. 그럼 2명이 반드시 이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럼 3명의 승무원이 보드하는 경우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일정 근무 시간 이상 동안 그 좌석에 칵핏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거리 비행은 3명의 승무원이 탑승한다. 여기는 지금 조종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객실 사무장은 객실 승무원의 리더죠. 기장에게 보고하고 비행 전도 브리핑의 업무를 담당하죠. 비행 전에 2시간 전에 최소 2시간 전에 이루어집니다. 항공사는요. 최소 객실 승무원 수를 결정하고요. 국가항공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홍콩에 들어갈 때는 홍콩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홍콩공항에. 항공기는 90초 이내에 대피 가능해. 90초 이내. 그러니까 1분 30초 이내에 대피 가능해야 한다. 이륙 및 착륙 시에 객실 승무원이 승객을 직접 볼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륙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승무원들이 그 승객을 모니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0석당 50당 최소 1명의 객실 승무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승객의 안전 보장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죠. 50석당 최소 승무원 1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객실 승무원의 책임, 객실 승무원의 근무 위치는요, 항공사의 정책과 승무원의 경험, 선임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렇죠?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수석사무장은 어디에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갤리포선은 어디에 앉아야 되고, 나머지, 객실 승무원은 어디에 앉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직급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지. 주요 역할은 비행 중 승객과 기내 안전 모니터링, 그다음에 승객 간의 갈등, 승객과 승무원 간의 갈등 이런 거 다 모니터해야 되고요. 의료적인 문제가 없는지 항공기의 기술적인 오류 등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비상시에 기장과 직접 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렇죠? 자, 됐습니다. 비행 전 기내 안전 점검 및 브리핑을 수행하죠. 비행 전에. 승객 탑승하기 전에 세큐리티 체크 안전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 승객 다 이제 싣고 나서 테이크오프 할 때 또 테이크오프 전에 또 안전 점검합니다. 그리고 브리핑을 수행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비상구 옆에 앉은 어시스트가 되어주는 승객이 있을 때 브리핑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도어 3 등에 앉아서 어시스트를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브리핑을 수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행 전 승무원은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브리핑에 당연히 참석하죠. 이거는 당연히 참석합니다. 비행 준비를 또 합니다. 탑승 절차, 승객의 탑승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전 브리핑 시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세이프티 데모, 안전 데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 데모. 보통 다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지만 혹시 엔터테인먼트가 셧다운 된다라든가 혹은 승객이 PTV, 그러니까 TV 스크린이 안 보이는 쪽에 앉아 있다라든가 그러면 라이브 데모를 합니다.
이륙하고 착륙 준비를 하죠. 캐빈 준비, 갤리 준비, 그 다음에 토일렛, 레버터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체크가 끝나면 보고하고 좌석에 앉습니다. 각 승무원은 비행의 모든 단계에 대비하여 응급 상황에 준비가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안전보안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신입 교육 때 당연히 받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으로 받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Annual Safety Training 이렇게 부르죠. CRM. 자, 이거는 무엇의 약자냐? 크루 리소스 매니지먼트. 1970년대에 항공사고 조사에서 사람이 우리가 주요 원인이다. 나사의 조사 결과 리더십 팀 조정,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은 사고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CRM 교육은 운항 승무원, 객실 승무원까지 확대되게 적용해요. 그래서 세미나 형식으로 뭐 하루는 뭐 연에 한 번씩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CRM 교육 이렇게 로스터에 나옵니다. ICAO는 ICAO 혹은 ICAO 이렇게 있죠. 모든 항공사에 CRM 교육을 의무화를 하였어요. 국가항공국 요구사항으로도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천공항도 에서 뭐 요구사항이다, 뭐 홍콩공항에서 요구사항이다 이런 거죠. CRM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의견 교환과 도움 요청을 통해 인적 오류를 방지하자. 그러니까 미스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인적 오류를 방지하자. 자, 사전 중단 메커니즘을 통한 문제 인지 및 대응을 하자. 자, 문제를 인지하자는 거예요. 효과적인 문제 관리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최소화하고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여러분들 롤플레이나 디스커션 형식으로 많이 됩니다. 토론하는 거, 주제를 토론하고 그다음에 롤플레이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CRM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주기적으로. 그렇죠? 근데 한 달에 한 번 이렇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몇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CRM은 팀워크, 효율성을 높이죠. 성과를 향상시키죠. 그리고 항공사의 실적 개선에 기여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크루와 크루 간의 커뮤니케이션, 크루와 칵핏 크루 간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그런 거.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크루와 승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거의 많이 다르지 않아요.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의 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서로 이제 롤플레이하고 토론하고 이런 걸로 이루어집니다. CRM은. 근데 캐빈 크루가 또 칵핏 크루하고 CRM을 같이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물론 이렇게 혼합해서 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칵핏 크루는 칵핏 크루끼리, 승무원은 객실 승무원은 객실 승무원끼리 이렇게 CRM을 하게 됩니다. 자, 리더십을 길러준다.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 이런 CRM을 통해서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 주장과 참여. 팀 목표 달성을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비상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의사결정. 그러니까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최적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팀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CRM은 무엇입니까? 크루 리소스 매니지먼트. 승무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보시죠? 여기 이렇게 세션이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이아타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퀘어먼트다. 회복력 개발. 정신적인 유연성을 기른다. 상황 적응력을 기른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응하게 한다. CRM을 통해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게 된다. 문화적인 차이,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CRM의 훈련의 효과는요. 다양한 비행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늘리고, 그러니까 역량을 늘리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승무원에게 정보 기반의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팀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팀끼리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죠. CRM을 통해서.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 스터리 칵핏이죠. 10,000피트 이하, 10,000피트 이하에서는 불필요한 방해를 피하고 긴급 상황 아니면 연락을 자제한다. 스터리 칵핏. 따라서 여러분들 긴급 신호하고요. 비상 신호가 있어요. 비상 신호. 긴급 신호. 긴급 신호는
이제 운항 중에 혹은 운항 전에 이렇게 긴급하게 알려야 될 때 칵핏에 전화하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근데 비상 신호는 뭐예요? 1000피트 이하 스터릴 칵핏 환경에서도 정말 비상이 너무나 비상이기 때문에 칵핏에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 칵핏 크루들이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 1000피트 이하입니다. 집중하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항공사 표준이 운영전차는 공동훈련을 하고 합동브리핑은 누가 합니까? 공동훈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실 칵핏과 캐비크루는 공동훈련이 잘 안 이루어져 좀 불가해요. 불가하는데 이제 합동 브리핑이 이루어지죠. 조인트 브리핑이라고 해서 조종사와 캐빈 크루 간의 브리핑인데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캐빈 브리핑이 끝나면 칵핏 크루와 인사를 하면서 합동 브리핑, 조인트 브리핑이 이루어집니다. 생략하기도 해요. 그냥 인사 정도만 하기도 합니다. 조종실 좌석 근데 이제 여러분들 승무원의 커뮤니케이션 늘리기 위해서는 합동 브리핑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지. 조종실 좌석 제공 커뮤니케이션 강화 방법을 적용한다. ICAO와 IATA의 모범 사례로 권장. 그러니까 ICAO와 IATA에서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항공사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CRM 세미나 훈련이라고는 좀 안 하고 세미나 형식이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있죠. 있게 되면. 아예 로스터에 CRM 이렇게 딱 찍혀 나와요. 예를 들어 애뉴얼 트레이닝, 뭐 보수 훈련 뭐 이런 식으로 로스터링이 돼서 나옵니다. 승객의 커뮤니케이션, 문화적인 다양성과 승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해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국제적인 환경, 다양한 문화의 승객과 상호작용한다. 문화적 갈등을 방지해야 된다. 주의할 행동은 눈 굴리기, 한숨 쉬기, 팔짱 끼기 이런 거 없어야 되겠죠? 그죠? 누가 승객하고 이야기할 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아이 컨택하죠. 관심과 공감을 표현하는 거. 팔짱을 끼는 걸 피하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한다. 미소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달하는 말해야 되는데 승객과 말하는데 인상부터 쓰고 있다. 그러면 일단 승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배려가 생기는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를 인식한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잘 활용해서 문제 해결에 적용한다.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 이해를 증진시킨다. 자, 이런 것도 CRM에 들어있습니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 승객 커뮤니케이션.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제 대인관계 기술이에요.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응답한다. 피드백을 건설적으로 준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주지 말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승객 불만 처리할 때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전문성을 유지한다. 적응력과 융통성, 비상 상황에 대처한다. 타인을 존중한다. 의견과 감정을 존중한다. 편견을 인식한다. 공정하게 대응한다. 그러니까 편견을 갖지 않는다. 왜냐면 인도네시아 사람은 이래, 필리핀 사람은 이래, 일본 사람은 이래 이런 편견을 갖지 않는다. 개방성, 새로운 제안을 수용한다. 새로운 것이나 이런 아이디어를 동료나 혹은 승객이 제안했을 때 개방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갈등은 전문적인 문제 해결로 방법으로 이끌어 나간다. 동료를 지원한다. 협업이죠, 협업. 최선의 결정을 내린다. 그죠? 팀 리더의 결정을 지지한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안 따르지 않고 결국은 팀 리더가 결정을 해줘요. 그렇죠? 그 의견을 팀 리더의 의견을 따른다라는 거죠. 부정적 요소와 전략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충분히 읽어볼 수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우리 책은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자, 필요하면은 부정적인 커뮤니케이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작업량이 많아, 편중돼 있어. 이러면 이것도 커뮤니케이션 부정적. 스트레스, 두려움, 문화적인 차이, 이해가 부족하다. 역할을 이해를 못한다. 책임을 이해를 못한다. 그 다음 편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어디?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반대편 성에 대해서 그죠? 언어 장벽이 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사용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스페인어 하나도 못해. 그러면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바디랭귀지를 사용한다라든가 이래야 되겠죠? 혹은 그림을 그린다라든가 누구라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청취 능력 부족하다.
어떻게 할까? 활동적 청취 기술을 개발한다. 청취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청취력이 좋아야 됩니다. 남을 먼저 들어주는 그런 거 청취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에 있어서. 페이지 89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다겠습니다. 문화적인 갈등, 일반적인 상황. 자, 우선 탑승해요. 응? 그러니까 상용 고객이 혹은 상위 클래스 고객이 그런데 이럴 때 갈등을 유발합니다. 응? 그렇죠? 자, 종교적인 선호. 음, 종교적인 거. 종교적인 이유로 특별한 승객과 앉기를 거부해. 옆에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슬림이야. 나는 앉기 싫어. 뭐 이렇게 하는 거. 문화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종교로 인해서. 성별에 따른 좌석. 나는 여성과 앉기 싶다. 앉고 싶지 않다. 나는 남성과 앉고 싶지 않다. 자, 수화물 공간.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 위에 선반에 짐을 보관했는데 거기를 누가 다 채웠어, 옆에 사람이.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 승무원 지시를 불복종하는 거, 안전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전 지시를 따르는 것은 항공법을 지키는 것이다. 따르지 않으면 항공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끝까지 지시에 불복종하게 되면은 일단은 상위 보고 체제를 따라야 되겠죠. 상사한테 보고한다. 국제적인 감각, 특정 국가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지 않는다. 응? 갈등 관리의 중요성, 이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갈등이 심화되면 육체 폭언으로 나갔다가 신체적인 충돌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민감성을 발휘하고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여서 이렇게 신체적인 충돌, 비행기 지연까지 안 가도록 해야 되겠죠. 유연성과 창의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길러나가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안전규정 준수를 위해 예외가 불가해요. 왜? 안전규정 준수를 어기는 행위, 좌석벨트를 착용 안 한다라든가 큰 짐을 오버헤드 락커에 보관 안 하고 끌어안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타입이 불가능하죠. 안전관을 타입하지 않는다. 승객이 따르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문화적인 가치관, 커뮤니케이션 외에 문화적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주요 갈등의 원인은요. 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는데 동등해야 되는데 왜 마일리지가 높은 사람한테 우선 탑승, 마일리지가 높은 사람 여러분들 먼저 탑승하도록 또 하거든요. 많은 항공사에서 그래요. 자, 그럴 때 이를 왜 그래야 되냐? 이거는 불평등하다라고 또 강하게 항의할 수 있죠. 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고객이 우선권을 주장한다. 특권주의죠, 이거는. 예를 들어 나는 퍼스트 클래스이기 때문에 나 들어갈 때는 아무도 들어가지 말아라. 약간 이런 거. 퍼스트 클래스 승객 중에서도 내가 마일리지 높고 다 높기 때문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 이렇게. 왜냐면 퍼스트 클래스의 다른 승객보다도 뭐 이런 식으로 특권을 갖고 있다. 물론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비즈니스나 이코노미 승객보다는 먼저 들어가고 먼저 나가지만 또 특권의식에 특별히 젖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갈등 해결. 문화적인 민감성을 발휘하자. 유연하게 대응하자. 승무원의 역할은 무슨 역할? 중재자로서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자. 자, 대부분 승무원과 CRM은 승무원과 승객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지만 승객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일부. 자, 문화적인 갈등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 승무원의 역할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93페이지입니다. 문화적인 갈등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또 승객 간의 갈등이 또 생길 수가 있죠. 보통 종교나 성별 등의 종교에서 좀 문화적인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별. 또한 아이를 타고 승객이 보딩에 애가 계속 울어. 이제 그래서 종교나 성별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불편함, 아이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기가 오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이 생기는 갈등도 있을 수 있죠.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해요. 또 종교 성별 아니어도 예를 들어 승객가 한 사람한테 막 이상하게 막 냄새가 나 라든가 응? 그죠? 약간 악취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혐오까지 일으킬 수 있죠.
승무원의 역할, 갈등을 중재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처럼 뭐 승객이 나는 냄새 때문에 싫어한다라든가 그런 빈자리가 있으면은 바꿔줘야 되는데 또 자리를 옮기는 사람은 불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잘 이해도 시켜야 되고 합니다. 그래서 승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고정관념. 자, 우리 오늘 볼까요? 오늘은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책 읽듯이 술술 읽어가면 됩니다. 고정관념 이런 거. 채식주의자는 일찍 잔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은 일찍 잔다. 뭐 이런 거. 응? 그리고 일찍 일어난다. 이런 거. 일부 사실이기도 했지만 이런 고정관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니니까. 부정적인 영향,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 대상자에게 불쾌감을 준다. 화, 뭐 이런 거. 슬픔, 그다음에 고정관념의 극복은요, 공통점을 찾아야 돼. 저 사람과 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한 나라 사람을 싫어해. 예를 들어 어디랄까 인도 사람을 싫어해. 그러면은 만나는 그 인도 사람을 볼 때마다 공통점을 자물하고 찾으려고 노력한다. 책 같은 걸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특정한 나라나 그런 도시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극복하자. 자, 공유한다. 또 공통점을 대화해서. 또한 연습, 문화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뭐 롤플레이 뭐 이런 걸 통해서 연습한다. 그렇죠? 고정관념을 극복하자. 어떤 사람은 꼭 이러이라는 거, 어떤 나이대는 꼭 이러이라는 거, 어떤 나라는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 이런 고정관념 극복하자. 대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책을 읽는다라든가 뭐 이런 거, 사고를 통해서 요즘에는 인터넷 매체도 많죠? 네, 그런 거를 많이 봄으로 인해서 고정관념을 깬다. 문화적 갈등을 주장을 피하는 방법. 오해 발생을 방지하자. 언어나 나이 차이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죠? 대처 방법. 상황 진정 및 이해. 승객이 말을 오해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자. 승객과 커뮤니케이션에 승객이 엄청 화를 내. 승객이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승객의 이해. 그러면은 잘못 승객이 이해했다면은 이해를 잘 하셨는지 또 확인한다. 언짢게 이해를 확인하면 안 되겠죠. 명확한 사과하고 설명을 한다. 오해를 풀고 잘못했을 때는 사과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승객과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목적지 도착의 중요성 강조. 모두가 여러분들 우리는 예를 들어 비행기 떴어 서울에서 인천공항을 떠가지고 홍콩에 도착해야 돼. 그럼 같은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강조한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한다. 그다음에 갈등이 있어. 그럼 빈좌석이면 다른 좌석으로 이동시킨다. 빈좌석이 없어. 그럴 때는 서로 좌석을 교체시킨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승객 간의 분쟁이 있을 때 떼어놓는다. 이런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자, 이거 보세요. 왜? 뭐 긴장하고 있어. 밀실 공포증이 있어. 뭐 연결변 탈까 말까 막 불안해. 이럴 때 바람직하지 않은 승객의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선동 대응,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승객 불안을 해소하자, 기내 안전을 강조하자. 기내 안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승객에게 기내 안전을 강조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고정관념 극복하자. 뭐를 위해서?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해를 인식하자. 행동의 이유를 파악하자. 그러니까 승객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해를 하자. 그 이유가 뭔가. 감정적으로 거리 두자. 예를 들어 승객이 막 타자마자 나한테 화를 내고 막 공격성으로 나와. 이거는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 회사를 공격한다라든가 회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혹은 그 전에 받은 서비스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나에 대해서 공격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공통점 강조.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키자. 자, 우리 어떤 면에서 같다라는 거를 공감 능력을 표출해야 되겠죠. 그래야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겠죠. 객실 브리핑이요. 최소 2시간 전에 이루어집니다. 보통 145분 전에 이루어져요. 2시간 15분 전에. 그죠? 2시간 전이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치는요. 항공사나 공항에서 이루어지는데 주로 항공사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자,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하고 정책 업데이트를 숙지하고 브리핑에서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캐빈 브리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캐빈 브리핑. 145분 전. 보통 2시간 전.
또 안전보안에 대한 숙지를 또 합니다. 또한 객실 서비에 대한 숙지도 하고요. 포텐 루트라고 해가지고 그 도시에 대한 내용도 숙지를 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 강화, 안전과 서비스 정보를 검토합니다. 비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서류 같은 거 승무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지, 비자 가지고 있는지, 패스포트 가지고 있는지 등등. 그 다음에 소지하지 않아야 될 물건을 가지고 있는 고가의 뭐 시계 몇 천만 원짜리를 끼고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신고해야 합니다. 자, 어떤 나라에서는 아예 신고하게끔 그 승무원들이 고가의 물건을 신고하게끔 아예 그 리스트를 나눠줘요. 그러면은 브리핑룸에서 거기다 적습니다. 나는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뭐 US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어떤 뭐 시계의 가치는 얼마며 이런 거 적게 됩니다. 따라서 승무원들도 너무 고가나 돈을 많이 안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자, 브리핑 내용. 자, 이런 거 다 합니다. 자, 날씨, 비행 조건, 비행 시간은요. 이거는 여러분들 비행 조건, 비행 시간 뭐 이거는 가장 기본이지만 또한 여기는 지금 조인트 브리핑이에요. 누가 있어요? 조종사가 있죠. 조인트 브리핑. 이렇게 포멀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냥 인사 정도로 캐빈 브리핑. 캐빈 브리핑 끝나고 인사 정도로 조인트 브리핑이 간단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는 지금 외국인데 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서비스에 대해서도 브리핑합니다. 자, 비행 전 객실 승무원의 점검 요약. 객실 점검 과정. 객실 점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비행기 타서 일단은 장비 다 점검합니다. 장비 점검하고요. 장비 점검하고 그다음에 승무원들이 갤리 이제 프리퍼레이션 승객 보딩하기 전에 이제 프리퍼레이션 해요. 갤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승객 보딩하기 전에 세큐리티 체크하라고 그래요. 이건 왜 합니까? 모든 직원들이 다 밖으로 나갔어. 케이터링도 나가, 클리너도 나가, 지상 직원도 나가. 일단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세큐리티 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음을 누가 이상물체 안 남겨놓고 나갔는지 등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하고 승객을 드립니다. 오케이 하면 승객들이라고 누가 오케이예요? 우리는 사무장한테 보고하고 사무장은 기장한테 보고하면 기장이 오케이 이제 승객 보딩 시켜주세요. 그러면 보딩하는 겁니다. 언제? 디파처 하기 20분 전에 보통 보딩하죠? 자, 이륙 전에 어떻게 합니까? 승객 탔어요. 승객 다 타고 나서 그 다음에 세이프티 데모도 안전 데모도 끝났어요. 그러면 캐빈 체크를 해야 됩니다. 화장실, 갤리, 캐빈 다 체크합니다. 승객의 안전 브리핑. 보실게요. 이게 세이프티 데모예요. 우리 많이 이런 거 했죠. 세이프티 데모. 이건 내용입니다. 다 내용. 이거는 우리 안전 데모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실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브리핑은 페이지 97페이지. 책도 보세요. 네, 나가고 그 다음에 페이지 104페이지에 승객 안전 브리핑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수업 끝나면 한 번씩 읽어보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부분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줄 쳐놓으세요. 객실 승무원의 역할, 비디오 라이브 시연하고 쭉 방송도 하고, 그죠? 안전장비 어떻게 사용하는지, 뭐 안전벨트도 보여주고, 마스크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라이브, 구명조끼도 보여주고 다 하죠. 자, 끝난 다음에 캐빈 점검, 갤리 점검, 그 다음에 특별하게 브리핑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갤리 옆에서 도어 어시스트를 해줘야 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한테 특별 브리핑 합니다. 이륙 준비. 자, 승무원들이 문 닫은 상태에서 데모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모, 캐빈 체크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문만 닫으면 어떻게? 문 닫고 그리고 비행기가 일단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푸시백 뒤로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문을 여러분들 비상 탈출로 오토매틱 혹은 암드로 바꿔놓습니다. 배웠죠, 여러분들 나랑 같이 도어를 비상 탈출 모드로 바꿔놓는다. 이런 얘기죠. 택싱 비행기가 이제 굴러가요. 이제 벌써 승무원들은 이때 데모 끝나고 캐빈 체크합니다. 승무원도 다 보고하고 캐빈 체크, 갤리 체크, 토일렛 체크 한 다음에 보고하고 좌석 승무원 좌석으로 들어와서 벨트 착용합니다. 그리고 택싱하죠. 막 굴러가죠. 자, 처음에 토잉카가 이끌어. 그러면은 약간 푸시백을 하죠. 그 다음에 앞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택싱하죠. 그다음 막 굴러가는 상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 하죠. 이륙 허가를 받은 것이죠.
스터리 칵핏 중요한 거예요. 10,000피트 이하, 이착륙 시에 10,000피트 이하의 비상사태, 정말 비상적인 거 외에는 보고하지 않는다. 전화하지 않는다. 전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칵핏에. 그 스터리 칵핏입니다. 30 seconds 리뷰는 30초 동안 케빈 크루가 좌석에 앉아서 비상 상황 때 탈출 절차를 리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항 중 객실 승무원의 업무, 운항 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서비스 시작하죠. 음료하고 식사 서비스가 끝나면 면세품 제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비행기 랜딩할 겁니다. 사무장도 그렇고 조종사도 그렇고 방송을 하게 되면 입국 카드를 나눠줍니다. 방송을 하게 되면 입국 카드를 나눠준 거예요. 왜 처음에 안 나눠줘? 처음에 나눠주면 분실하고 나중에 또 달라고 하고 막 그래서 부족하겠죠. 그죠? 어라이벌 카드가 혹은 그 세관신고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랜딩한다는 우리 이제 랜딩할 것입니다. 이런 방송이 나오면 입국 카드를 제공합니다. 난기를 대비해서 비행기 타면 항상 안전벨트 착용하라고 권하죠. 그죠? 또 승무원들은 인터폰으로 정기적으로 운항 승무원이 괜찮은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제공합니다. 갤리는 항상 서비스 후에 정돈돼 있어야 되고 서비스 중에도 항상 정돈이 돼 있어야 합니다. 턴어라운드 플라이트가 뭐예요? 응? 턴어라운드는 갔다가 다시 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항공기 용어로는 뭡니까? 비행기가 터치다운해서 다시 뜰 때까지를 턴어라운드 시간이라고 하고 플라이트로 봤을 때는 턴어라운드 플라이트는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의 서비스를 위해서 품목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부족한 거를 리퀘스트 해야 되겠죠. 어디 도착지에서. 예를 들어 홍콩 갔다. 홍콩에서 다시 와야 된다.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다. 그럼 다 실리지는 않아요. 일부는 홍콩에서 우리한테 로드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자, 부적절한 행동. 승객이 바닥에서 잠을 자. 그죠? 혹은 승객이 담요 펼쳐놓고 막 문 옆에서 막 요가해.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제지한다. 됐습니다. 하강합니다. 하강하고, 자, 착륙 준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승무원들이 하강을 위해서 개빈을 정리하고 갤리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레버토리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랜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좌석에 앉아요. 좌석 벨트하고 하네스를 착용해요. 그리고 30 seconds 리뷰, 비상 상황에 대한 절차를 리뷰합니다. 이거를 30 seconds 리뷰. 그러니까 비상구에 앉아서 승객하고 불필요한 잡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간에도 잡담하지 않습니다. 30 seconds 리뷰합니다. 앉아서 조용히 앉아서. 자, 착륙 완료. 도착했어요. 자, 도착했고 그 다음에 PA 시스템을 통해서 방송이 나오면 우리는 어디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방송이 나옵니다. 다음에 도착했으면은 그리고 문이 열렸어. 다시 모드를 비상상황의 정상상태로 도어를 바꿔놔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그렇죠? 배우는 사람은 좀 더 쉽게 알 것 같은데 옛날에 배웠던 사람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면 모드를 오토에서 매뉴얼로, 그죠? 혹은 암드에서 디스암드로 무장해제로 정상 위치로 바꿔놓습니다. 바꿔놓게 되면 밖에서 대부분 다 문이 열려요. 737 빼고, 그죠? 다 밖에서 문이 열립니다. 비상사태 빼고 내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자, 그러면은 문이 열리자마자 밖에 있는 지상 직원에게 서류를 인계합니다. 자, 필요한 승객을 하기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아픈 승객이 있어. 그럼 먼저 빨리 나가도록 도와줘야 되겠지. 그쵸? 뭐 이런 것들. 케이터링하고 청소, 턴어라운드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상에 이제 항공기가 있을 때 그 턴어라운드 작업을 시작합니다. 승객하기. 자, 승객을 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청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자, 됐습니다. 이동 제한 승객. 휠체어 승객은 맨 먼저 타고요. 맨 늦게 나갑니다. 스트레처 승객은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위급한 승객이 많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맨 먼저 타고 또 맨 먼저 동시에 나갑니다. 승객하고 같이 오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왜? 일반 승객은 왼쪽으로 앞으로 나가거든요. 스트레처 승객은 오른쪽 뒤로 나가거든요. 그 침대 들건 이야기하는 거죠. 스트레처 승객은
나중에 나올 겁니다. 스트레이처 승객. 이 교재에서도. 자, 승객이 이제 하기했어요. 승객 다 하기한 후 비행 세큐리티 체크 합니다. 뭐 누가 놓고 갔는지, 그죠? 세큐리티 체크 다 하고 이상 없다. 그럼 보고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와. 이 디브리핑은 여러분들 비행기 밖에서 이루어져요. 공항에서 거의 짧게 이루어집니다. 스무스한 플라이트였다. 그러면 디브리핑이 더 짧아요. 그죠? 우리 브리핑이 몇 개 있어요. 캐빈 브리핑, 그 다음에 아까처럼 조인트 브리핑, 그 다음에 갤리에서 하는 갤리 브리핑, 운항 중에 하는 거, 비행기 타서 하는 거, 팀끼리 하는 거, 갤리 브리핑, 그 다음에 모든 비행 끝나고 비행기 밖에서 잠깐 이루어지는 거, 디브리핑. 근데 모두가 순조로운 플라이트였다. 그럼 디브리핑이 짧아요.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어. 승객 컴플레인, 뭐 승객 아픈 거, 뭐 대처 능력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디브리핑이 길어집니다. 우리 오늘 어디까지 했습니까? 우리 오늘 어디까지 했냐면 페이지 109페이지 했고요. 여러분들 과제로 110에서 꼭 문제 풀어보세요. 114까지. 있겠죠? 자, 110에서 113까지 문제 풀으시고 답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과제는 그리고 해당하는 사람을 올려주세요. 수고 많았습니다.